그냥 서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합의 들어오면 들어와서 집까지 다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50은 남편의 여자친구한테 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진작부터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하기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도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타이틀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넣어 두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지루해서 보기 싫으신데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뒤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미국에 집을 사시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지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하실 때 등기를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에 명의를 이전을 하는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당히 겁을 내시는데요, 미국에서는 등기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요, 등기를 바꿔야겠다 싶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deed,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죠. 그리고 vesting, 부동산의 소유권이죠. 한국말로 하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와 이 부동산의 권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부동산 매입할 때 명시해서 카운티,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을 sole ownership and separate property 이라고 하고요. 일단 혼자 이름으로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결혼을 안 한 미혼 남녀분들은 당연히 혼자 이름으로 할 것이고요.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 혹은 이혼하신 분들도 당연히 한 사람 이름만 등기를 하겠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만 올라가 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기가 되죠. 하지만 결혼하신 분의 경우도 한 사람 단독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권리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퀵클레임 딜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서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타리, 그러니까 퀵클레임 디드에 공정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거다, 혹은 내 부모한테 받은 거라서 내 거다, 혹은 거꾸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사주는데 이건 내 딸에게 주는 것이지 사위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딸 이름으로만 하는 조건으로 이 부동산을 사준다,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사위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권리를.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태하고, 혹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등기를 해놓고 본인은 권리 포기를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 잘못됐는데 집까지 차압이 들어와서 집까지 다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의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를 하실 때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거래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시고 베스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이리하여 며느리 허락하에 어머니의 이름과 아드님 이름만 넣으신다든지 각각의 상황이 다르시니 상황에 맞게끔 상의를 하셔서 명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동거법이 생겼습니다. Domestic Partner, 그러니까 동거인의 사유재산 및 별도 재산에 대한 동거에 대한 관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경우와 비슷하게 동거인이 자신의 단독으로 이름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동거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 퀵클라임 디드를 하셔야 됩니다. 동거하시는 분들을 결혼하신 분들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변호사분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경험치가 적어서 향후 법적 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알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젊은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지.
뭐 나이가 들어서도 동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노소를 따지지 않고 동거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구매 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등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소유하는 경우 코오너십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타인과 함께 소유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동업자, 뭐 자식, 부모, 부동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두 사람 이상이 소유를 하는 경우가 부동산의 경우는 상당히 많죠. 제일 많이 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인트 테넌시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등기입니다.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 혹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의가 되어 있다가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자동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부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요, 남편이 50, 아내가 50 되는 것이죠. 보통 집을 부부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남편의 50을 받아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50하고 플러스 남편이 가지고 있던 50을 받아서 그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의 등기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숫자로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 25, 어머니 25, 아드님 25, 따님 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25를 3으로 나누면 8.33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8.3씩 살아있는 어머니와 아들, 딸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딸이 원래 25%였던 게 각자 뭐 3.3333씩 이렇게 가져서 토탈 세 사람 합이 뭐 100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가 조인트 테넌시로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 아들 친구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아들 친구가 어머니의 지분을 받아가지고 50대 5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인트 테넌시라고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베스팅입니다. 둘째로 많이 쓰는 것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혹은 유언에 의해서 상속되고 그런 거 없고요. 자동으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자식은 못 믿겠고 뭐 오직 배우자만 믿을 만한 경우에 뭐 해야 되겠죠. 평생 배우자와 함께 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면 그래도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가릅니다. 세금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돌아가셨을 때 세금 혜택이 조인트 테넌시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트 베이스가 조인트 테넌시보다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조인트 테넌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코스트 베이스가 잡히는데 커뮤니티 프로퍼티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일 때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코스트 베이스가 두 분 다 잡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30년 전에 20만 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0만 불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10만 불이 50만 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조인트 테넌시는 코스트 베이스가 60만 불이 됩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50만에다가 살아계신 분이 20만 불을 샀을 때 반, 1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탈 베이스가 60만 불을 주고 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 프로퍼티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 같은 상황에서는 코스트 베이스가 100만 불이 됩니다. 끝에 가서는 엄청난 세금 혜택이 되는 거죠. 코스트 베이스가 돌아가신 분 해로 올라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부부 이름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자세로 할 때 조인트 테넌시보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로 크게 상관없고요. 지금 배우자하고 평생 살 것 같든지 어디 가서 다른 배우자를 만들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부부가 집을 살 때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는 저 같은 사람, 귀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이 맞습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이 50, 와이프가 50인데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와이프분이 100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은 Community Property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생기기 전에는 Joint Tenancy와 Community Property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생긴 지가 아마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생긴 몇 년 동안은 잘 몰라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많이 쓰지 않았고요. 여하튼 Community Property도 역시 부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부부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로 이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형식은 이혼 청구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소유권 방식입니다. 상황과 대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각 배우자는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나 Joint Tenancy와 다른 것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는 배우자 자신의 유언장에 따라 혹은 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부분이 프로베이스로 해야 하는 거죠. 재판관이 판단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유산이 상속되는 거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50대 50으로 상속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이 어머니한테 25% 가고 강아지한테 25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집의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강아지는 25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이것저것 다 보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부부가 50대 50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돌아가면서 위일에 여자친구한테 주고 가겠다 하고 이렇게 50원 하면 50원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50원 남편의 여자친구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요. 유언,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유언이 있더라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보통 공정된 유언에 따르겠죠.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어디에 기부를 한다 하고 공정까지 해놓은 경우 이 집의 50%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집의 50%도 내 전 재산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유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베이스로 넘어가서 판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뭐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판사님들이 합리적으로 고인한테 욕되지 않게,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상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이렇게 등기해 놓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근데 지금 요즘 그냥 트러스트로 바꿔놓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은 tenancy in common, 자기 지분만큼만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을 하든지 인원 제한 없고요. 각 구성원은 개인이 원할 때마다 재산의 일부를 뭐 판다든지 아니면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한 지분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승이 됩니다. 이건 별로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쇼핑센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tenancy in partnership인데요. 말 그대로 동업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인원수 제한 없고요. 동업을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두 명이 살 수도 있지 아니지, 한 명은 동업을 못하지. 두 명이 살 수도 있고 뭐 10명이 할 수도 있고 100명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처음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제션 같은 경우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컨베이언스, 그러니까 양도 같은 것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도 예전에 친구가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파트너십으로 해야 되는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조인트 테넌시로 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인트 테넌시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제 친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방법은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뭐 방법이란 방법이겠죠. 여하튼 동업을 할 때 이 Tenants in Partnership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할 때 동업 겁내지 마십시오. 부동산만큼 동업하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러스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여져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부부가 재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걸 뭐 집은 누구한테 주고 뭐 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고 자동차는 누구한테 뭐 애는 몇 살이면 돈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거를 미리 다 써놓고 그대로 써놓은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트러스트를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괜찮은 게 뭐 없으면 트러스트 한 편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호사분들이 되게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길게 하면 진짜 더 재미없거든요. 안 그래도 재미없는 거. 그 외에도 등기마다 영향력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뭐 양도를 하는 부분, 뭐 나누는 부분, 이 집을 융자를 해준 은행에 대한 권리 등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타일을 컴퍼니에서 받은 등기 차트를 두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맞게끔 결정하셔서 부동산 구매 시 등기하시고요.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등기를 새로 하셔도 됩니다. 거래하신 부동산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뒤적거리는 것보다 함께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